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713쪽 두 손 공자부터 불과 관계된 글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손 공자를 보면 두 손 공자는 이와 같이 두 손을 가지런히 잡고 있는 모양인데 근문에는 두 이자가 있어서 두 손을 가지런히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손 공자는 두 손을 잡는 데서 두 손 잡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손 잡을 공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위에가 구소록자가 있어서 두 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옥을 가지고 논다.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것을 롱이라고 합니다. 세모진 고깔을 두 손으로 쓰는 데서 고깔변. 샘산자에는 잘 보면 근문에 보면 집안에 대나무 죽자와 밑에 소정자가 있는데 소정자는 나중에 후에 눈목자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재물을 드릴 것들을 잘 셈하는 데서 샘산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눈목자만 남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나무로 눈을 만들어서 두 손으로 셈을 하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글자가 샘산자입니다. 빼앗을 찬자는 사사로울 사자가 있어서 사사롭게 셈을 하기 때문에 빼앗는다. 셈을 해서 실로 묶어놓기 때문에 모을찬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떳떳할 이자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짐승 닭과 두 손이 있었던 글자인데 쭉 가면서 닭을 묶는 끈에서 이와 같이 실사자가 들어가고 후대에 소전에 가면서 드디어 쌀미자가 보여서 어떤 재물을 바치는데 돼지머리, 짐승과 곡식과 실, 비상 같은 것을 모두 드리는 데서 두 손으로 드리는 데서 떳떳하다라고 합니다. 떳떳할리. 두 손으로 떳떳이 바친다.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승자는 이와 같이 전체가 이와 같이 자루가 있는 뒤에 곡식을 헤아리는 모양을 나타내서 대승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변했다가 지금의 모양처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파자로 보는 사람들은 두 손 공자가 있어서 이게 열십, 스물입이도라고도 하고 두 손 공자를 합해서 변했다고도 보기도 하는 글자인데 스물집자가 있고 삐친빗자가 있어서 많이 쌓아서 삐지게 흘러내리게 비스듬히 싼 데서 되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되는 이와 같이 곡식을 쌓아서 비스듬히 흘려나갈 때까지 쌓는 되이기 때문에 되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 되는 이와 같이 비스듬히 쌓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밀어서 곡식을 헤아립니다. 아무튼 되승이라고 합니다. 되승은 처음에는 이와 같이 상형문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자를 만나는 글자는 되는 이와 같이 곡식을 수북이 쌓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는 데서 오를승, 언덕을 오르는 데서 오를승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날비자는 부수 글자로 새 두 날개가 있고 앞에 오르는 승자가 있는데 원래 전체가 상형문자이고 두 날개로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지만 모양 때문에 두 날개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날다라고 가르치는 글자가 됩니다. 다음은 곧집엄 글봐요. 이같이 집은 집인데 이와 같은 집이 있으면 이거는 창고처럼 쓰이거나 사무실, 가게로 쓰이는 집이고 이와 같이 집면자는 사람이 먹고 사는 집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집이 있으면 허름한 창고 형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어서 서자를 보면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언덕엄자처럼 보이고 이와 같이 한획이 있는 세모 형태가 보이는 것은 대개 자연스러운 천연 동굴을 나타낼 때 천연 동굴 언덕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인데 후에 이러한 모양들은 언덕엄자처럼 변하든지 집 엄자처럼 다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불화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언덕 밑에 불 피우고 모여있는 데서 열어서라고 합니다. 열어서. 그래서 후대에 이 모양이 점점점 변해서 스물입자 형태로 변해갔는데 스물입인지 돌석자인지는 아직도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튼 집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모여서 불을 피우거나 돌을 불에 데워서 솥에 넣고 음식을 요리하던 데서 무리를 뜻하는 글자가 무리서자가 됩니다.
물이 서자를 만나는 글자는 사탕수수 자자가 있는데 초목 중에서 물이 지어서 하는 초목 사탕수수를 뜻해서 사탕수수자라고 하고 사탕수수는 달기 때문에 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지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길을 막아서 막을 차, 갈 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도자를 보면 이와 같이 물이 서자가 있는 중에서 밑에 불화자를 생략한 글자인데 많은 사람이 손으로 재보는 데서 헤아리다 법도를 뜻하는 글자가 도자가 됩니다. 무리도. 다음에 도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는 건널도, 물을 헤아리서 건너기 때문에 건널도, 도금할도는 건널조 앞에 세금자가 붙어서 쇠는 쇠인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다른 금속에 붙는 데서 도금할도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리석. 자리석자는 본래는 자리를 풀이나 나무 껍질 등을 엮어서 만든 자리를 뜻했던 글자였는데 후대로 가면서 집이 언덕이 생기고 집 모양으로 변해서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깔고 앉는 천,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는 천으로 만든 까는 자리에서 자리, 깔다를 뜻합니다. 본래는 자리, 풀을 엮어서 만든 자리를 말하는 글자가 자리석자입니다. 많이 변해서 지금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자를 만나는 글자는 자리석자 위에 이와 같은 풀축자가 들어도 자리석자가 있는데 이거는 풀로 엮은 자리를 뜻합니다. 풀로 엮은 자리에서 자리석이라고 합니다. 자리석. 풀이 많은 곳을 자리 삼아서 앉거나 풀로 엮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비연자는 제비연자를 만나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비 모양을 이와 같이 그려서 만든 글자입니다. 앞에 머리 부분과 양 날개 부분과 등과 꼬리를 나타낸 글자가 제비연자에 있고 잔치라는 뜻으로도 잔치라는 뜻에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비연자를 잔치한다라는 의미로도 썼기 때문에 이 연자는 잔치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잠치하면서 서로 말을 하는 데서 이야기할 연 등의 글자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불화자를 보면 불이 타오르는 모양인데 이와 같이 야군 옆으로 불똥이 그려져 있고 불이 성하게 타오르고 있는 모양이고 불화자가 글자 아래에 쓰일 때는 점 4개로 이와 같이 변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불화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오랑캐 적자가 있는데 짐승, 사냥하는 짐승과 불을 가까이 하는 북쪽 오랑캐에서 오랑캐적이라고 합니다. 오랑캐적. 불꽃염자는 불이 있고 이와 같이 아래에 불이 있고 위에 불이 있어서 불 위에 불꽃을 더해서 밝고 담담히 타오르는 불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꽃염, 불꽃, 밝고 하나다, 따뜻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꽃염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옥염, 홀염,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고 아름다운 옥을 나타내고 맑을 땀, 불속처럼 훤히 들여다보면 맑은 물, 말씀담, 편안히 말을 하는 거고 가래담, 담요담 등의 글자 등에 쓰입니다. 제회자는 이와 같이 손이 들었는데 손과 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손 모양이 이와 같이 펼쳐져서 이와 같이 언덕암자처럼 변해갔지만 언덕이 아니라 손 모양이 변해간 거고 불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고 남은 재를 손으로 잡는 데서 재를 뜻합니다. 재회. 제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넓을 자가 있는데 마음 자를 붙여서 재가 멀리 퍼지는 것처럼 마음이 널리 퍼지다. 넓은 마음에서 넓을 회라고 하고 숫한자는 밑에가 제유자처럼 보이지만 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위에는 산이 있고 밑에 언덕이 있고 불화자 있어서 산언덕이 불에 다 타서 재만 남은 데서 재회라고 합니다. 숫한이라고 합니다. 숫한, 넓을 회, 재숫한. 이와 같이 산 언덕이 불에 타서 숯만 남은 데서
석탄이라고 합니다. 탄소, 석탄 할 때 쓰이는 글자가 탄자입니다. 탄자. 불꽃 섭자를 보면 이와 같이 손에 어떤 도구가 있고 도구에 불이 많이 붙어 있는 모양이서 원래 불화자가 2개 있으면 불성할 치자인데 손에 어떤 도구에 불이 성하게 타고 있는 데서 불꽃섭이라고 하는 글자가 섭자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어떤 도구 모양이 지금은 말씀자처럼 변했을 뿐이고 이와 같이 말씀 한자는 여러 형태 필이나 고문하는 도구나 이와 같이 횃대 모양도 이와 같이 말씀 한자처럼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에 불이 성하게 있는 것을 손으로 들고 있다 라는 뜻에서 화하다, 불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불꽃섭, 불꽃섭. 그 다음에 등불형, 미혹할 형자가 있는데 이 형자를 보면 집 안에 불이 있는 모양을 그렸다가 점점점 나중에는 집 위에 불을 그리고 불화자를 써서 이와 같이 불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서 이것은 등불형, 미혹할형, 밝을형 등을 글자라고 쓰입니다. 밝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밝을 형자, 등불 형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는 밑에 부분을 생략을 하고 다른 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대부분 발음은 여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형자 발음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횃불처럼 집안을 밝힌 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밝게 빛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형자 모양을 보면 등불형, 미혹할형이 있고 반딧불형, 벌레 중에서 밝게 빛을 내는 벌레, 반딧불, 옥 이름형, 밝게 빛나는 옥 이름에서 밝을형, 옥돌형이라고 하고 물 맑을형, 영화형, 나무 중에서 밝게 꽃부터 화려하게 피는 나무를 뜻해서 영화형이라고 하고 경영할 영자는 여러 집들을 밝게 잘 보살핀다라는 의미로 경영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물이름형, 무덤형,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 땅을 나타내고 꾀꼬리행의 글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심력자가 들어간 글자는 밤늦게까지 불 켜서 열심히 일을 하는 데서 일할 노라고 하고 그 옆에 손수를 붙여서 건질로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글자를 보면 두손공, 샘산, 오를승, 두손공, 샘산, 오를승 이와 같이 두 손 모양이 있지만 어떤 거는 이와 같은 것은 두손공자 모양이 보이지만 두손공자는 관계가 없고 날비자도 오를승자와는 관계가 없었던 글자입니다. 이거는 집이고 이와 같은 집은 이런 집과 다르고 이런 집은 창고처럼 쓰이는 집이나 가게 이런 사무실처럼 사무실 같은 데 쓰이고 이 집은 사람이 기거하는 집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제비연자는 제비의 모양이었고 불화, 불꽃염, 재회, 밝을형 등의 글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